국군 간호사관학 국간사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간사 지원 동기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다른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와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국간사 지원 동기서로 명칭이 2021학년도 65기서부터 바뀌었고, 국간사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세 개는 공통된 그와 같은 지원 동기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간사 지원 동기서 부분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오늘 S오피서 팀에서 지금까지 특수 목적대를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론칭해서 전문화해 왔는데, 국간사 지원 동기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일단은 지원 동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필독해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 챙기고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서 부분 것은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된다. 저희 S오피서 팀에서도 이제 국간사를 상당히 많이 합격을 시키고 또 지원서 작성, 즉 예전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S오피서 팀에다가 전적으로 맡긴다. 이런 거 용납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원자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랑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용 구성서부터 같이 함께 수험생이 주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내용 구성을 함께 하는 것이죠. 또한 첨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부분 거 주의하고요.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기술해야 되며, 2개 항목을 주어진 글자 수 범위 내에서 작성해달라. 2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 국간사 자소서는 굉장히 항목이 2020학년도까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지고 지원 동기소로 바뀌면서 공사, 육사와 더불어 공통 항목 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항목만 2개지 세부 항목을 따지면은 다소 또 섬세한 내용이 있고 세부 항목이 여러 개 항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작성된 지원 동기서는 생도 선발 및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된다. 일단은 지원서 작성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원 동기서가 면접 중에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면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했듯이 지원 동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간사 지원 동기서는 따라서 미래 면접 자료다. 이런 부분 것을 유념하고 면접을 동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간사 자소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작성된 지원 동기사를 검토한 결과 무의미한 문자, 숫자 나열, 불성실한 내용 또는 국간사 지원과 무관한 경우 원서 승인이 안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다. 승인 절차는 최대 1에서 2일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성 검사는 물론이고 무의미한 내용들 그리고 뭔가 자기 암시를 주는 내용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되고, 이와 같은 승인이 되었었을 때 승인하는 그 과정이 일일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인 절차가 종료되었는데 승인 절차 후에 지원자가 반드시 재접속하여 원서 접수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되며 지원자의 수험번호 부여 및 원서 접수가 최종 완료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없었던 과정이 생긴 거예요. 작성된 지원 동기서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학생들이 재접속해가지고 그때 원서 접수 전용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지원자의 수험번호 부여 및 원서 접수가 최종 완료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에 지원 동기서의 검토 및 승인 절차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랑은 매우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사관학교 자소서에 있어서 국간사 자소서에 있어서 제출, 그 다음에 승인 과정, 그리고 다시 재접속, 그리고 나서 원서 접수 전형료 결제 완료, 그리고 수험번호 부여 및 원서 접수가 최종 완료,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소서 무턱대고
그냥 넣고 끝나는 일방통행 원웨이 자소서가 아니라 지금은 쌍방향성을 갖고 승인 절차까지 있는 지원 동기서로 바뀌어졌다는 사실 절대적으로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서 접수 마감 시까지 승인 절차를 포함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안 났거나 승인이 났는데 재접속을 해가지고서 반드시 전용료 결제를 완료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접속을 안 하고 그리고 전용료 결제를 안 하면은 수험번호 부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가 미완성으로 끝나고 원서 접수가 취소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예전에 자소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이거는 자소서 있을 때도 동일하게 부모의 그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비교과 활동에서 학교장이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위주로 기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국관사 지원 동기서나 예전에 자기소개서의 주의사항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은 크게 어렵지 않는데 최근에 이와 같은 2021학년도부터 생겨난 승인 절차, 검토 및 승인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전용료 결제하고 그리고 수험번호 부여받고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군간호사관학교 접수가 완료되어진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관사 자소서랑 이번에 지원 동기서는 이와 같은 절차적인 차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두 가지 항목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죠. 예전에 국관사 자소서는 항목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무려 6, 7, 8개까지 항목이 갔었는데 이제는 딱 2개 항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2개 항목은 육사나 공사나 국관사 3개 대학이 공통된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만 항목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2개 항목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 분야와 관련해서 무려 4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원하게 된 동기, 두 번째 이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 세 번째 합격했을 때 어떠한 사관생도 혹은 간호장교가 되고자 하는지, 네 번째 진로계획 연결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원 동기서 부분이 단순하게 2개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2개 항목 중에서 제1항목 1번 문항 같은 경우도 무려 세부 항목이 4개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항목을 또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구성되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그리고 기울인 노력 부분 것을 같이 연결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미래의 국군 사관생도의 모습, 그리고 미래 간호장교로서의 꿈과 비전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진로 계획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관사 지원 동기서 부분의 1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하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거는 그와 같은 지원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지원 동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했어, 그죠? 그리고 학생의 미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볼 그 면접 예비 자료가 바로 지원 동기서 1번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진로 계획과 연결해가지고 흔히 국군 간호사관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귀하는 학생은 지원자 간호사가 꿈입니까? 장교가 꿈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 저는 간호장교가 꿈이죠. 당연히 간호장교가 꿈이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학생은 간호사를 선택한 것입니까? 장교를 선택한 것입니까?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는 사관간호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간호사관학교예요. 결국은 앞에 명사는 뒤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사관간호학교는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간호사관학교는 사관생도를 통해서 직업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꿈은 직업
군인입니다. 이 부분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사 되려면 뭐 일반 시중대학에 그냥 간호대학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면 되지. 왜 힘들게 국군 간호사관학교 옵니까? 바로 사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지원 동기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녹아있는 어떤 사관생도 어떤 간호장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면접 자료로 활용된다는 거 특히 주의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분야죠. 첫 번째,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입니다. 두 번째,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역경 극복 사례죠. 그리고 세 번째, 극복하였는지 극복 과정이죠. 네 번째, 느낀 점과 변화된 점. 그래서 두 번째 항목도 세부 항목을 굳이 따지게 되면 무려 4개 항목이나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입니다.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은 크게 3가지로 구별되어집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있냐면은 가정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지역사회, 동네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학교 환경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3가지를 다 선택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한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서술해야 됩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두 번째,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힘들었던 상황, 힘들었던 시기는 무엇이냐 이거죠. 역경 극복, 역경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역경이 저는 없었는데요 하는 그와 같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리고 또 가족 해체와 같은 그와 같은 부분 것만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상 불가능한 위기도 있지만은 예상 가능한 위기가 있어요. 자기가 도전을 해가지고 좌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를 치름에 있어서 대학을 선택할 때 국관사를 선택하게 될 때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의 기대와 나의 그와 같은 희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부분 것도 매우 여러분에게 커다람을 주는 역경입니다.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도 그래서 좌절을 받았을 때 대표적인 역경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 과정을 서술해주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것이죠. 바로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국군 간호사관학교 지원에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도 역시 세부 항목을 따지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의 세부 항목 4가지, 두 번째 항목의 세부 항목 4가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군 간호사관학교 지원 동기서의 내용은 1번 항목, 2번 항목 둘 다 500에서 1000자 이내지만은 세부 항목을 따지면은 아주 세밀하게 내용 구성이 잘 되어져야지만 경쟁력 있는 그와 같은 지원 동기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S오피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특수목적대 전문팀을 최초로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국군 간호사관학교 합격생을 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격생 중에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극적인 합격을 그와 같은 기쁨을 또 얻었던 국관사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바로 서류 제출에 있어서 지원 동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S오피서 팀에서 체계적인 내용 구성은 물론이고 정밀첨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원 동기서로 바뀐 국관사 입시 서류 제출 바로 지원 동기서 제대로 작성해서 꼭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예비생도로서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오피서에서 홍사명 원장이 전했습니다.